세상의 끝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아니, 소리가 너무나 거대해서 오히려 침묵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마황이 죽었다. 그 괴물 같은 존재가 천검 여몽의 검 끝에서 먼지처럼 흩어졌다. 하지만 승리의 함성은 없었다.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하늘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더니 그 틈새로 마치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칠흑의 어둠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열두 경계가 이 세계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바위들이 공중으로 떠오르다 산산조각이 나고 대지는 붉은 뇌전을 토하며 울부짖는다. 어몽은 그 붉은 번개 아래 홀로 서 있었다.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가 쥐고 있는 검 천수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죽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늘을 가르는 저 거대한 균열을 아, 이게 마황이 죽은 후의 세상인가? 떼몽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아, 주변의 공기를 짓누르는 위압감은 오히려 더해져 무너져가는 사람조차 숨을 죽이는 듯했다. 그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의 불길을 억누르며 검을 들어 올렸다. 아직 그시 아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야 한다. 네, 자신의 내력을 폭발시켰다. 수련을 통해 쌓아 올린 100년의 공력이, 아니 그보다 더 길고도 긴 세월 동안 단련된 영혼의 힘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힘은 실체가 없는 빛이 되어 하늘의 균열을 향해 뻗어 나갔다. 알두 경계의 법이여 나의 피와 살로 맺어주노라. 다텨라. 한!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여몽의 몸에서 붉은 기둥이 솟구쳤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마지막 촛불과도 같았다. 나늘을 갈라먹던 칠흑의 어둠이 그 빛에 닫혀 비명을 지르며 잠시 뒷걸음질 쳤다. 경계가 닫히고 있었다. 붕괴되던 세계가 다시금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려는 듯했다. 돌아가라. 이 세계는 아직 멸망할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찰나였다. 오, 여몽의 검붉은 눈동자가 경압으로 크게 흔들렸다. 닫히던 균열이 다시금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균열 너머에 무엇인가가 더 거세게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황의 힘 따위가 아니었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어두우며 끈적한 무언가. 이럴 수가. 경계가 잡아먹히고 있어. 균열 사이로 새어나온 기운은 회색빛이었다. 검은 아기가 아닌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여몽은 기이한 환영을 보았다. 마황의 얼굴이 아니었다. 검을 든 자신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사람들, 배신하고 탐욕의 눈이 멀어 발버둥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형상이었다. 으, 어몽의 무릎이 바스라지는 돌덩이 위로 꺾였다.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흘려보낸 힘이 역류하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찢어발겼다. 그는 깨달았다. 마왕은 단지 그 욕망의 파도를 타고 일어난 거대한 파도 하나일 뿐이었다. 파도를 부순들 바다를 말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원죄. 이것이 원죄란 말인가? 와의 시선이 하늘에서 대지로 향했다. 멸망의 공포 앞에서 서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발버둥치는 생존자들,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이들의 모습. 인간 내면의 욕망이 빚어낸 가장 수악한 괴물. 강호의 최강자로서, 수많은 악을 베어버린 자로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검 앞에 선 진짜 적을 마주했다. 나는 수많은 적을 베었다. 마왕을, 사악한 무리민을 신에도 베었다. 하지만 결국 내 검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구나. 육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너 생명력이 다 타버렸다. 영혼마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감각. 그러나 하려도 여몽의 머릿속은 이제까지보다 더 맑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에이, 힘으로 악을 멸하는 것, 그것은 해답이 아니었다.
악을 없애면 그 빈자리를 또 다른 악이 파고들 뿐. 욕망의 그릇이 깨지지 않는 이상 피의 순환은 멈추지 않는다. 하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붉은 뇌전과 검은 안개가 세상을 뒤덮었다. 모든 것이 소멸하는 순간 여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와 흙으로 덮였던 손가락이 빛의 입자로 하나둘씩 흩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시 해보자. 그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죽음을 앞둔 자의 마지막 독백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도인지 알 수 없는 말.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일지라도 나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모든 근원을 끊어버리겠다. 사륙이 아닌 구원이라 불리는 길이 있다면 내가 직접 그 길을 닦아주마. 그의 시야가 하얗게 물들었다. 육신의 고통은 사라지고 기묘한 부유감이 느껴졌다.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뒤섞이는 듯한 현기증. 그는 자신의 영혼이 수없이 쪼개져 타임스트림이라는 거대한 강을 역행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돌아간다. 100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그날로. 멸망의 풍경이 파도처럼 거세게 몰아쳐왔다가 한순간에 거꾸로 빨려 들어갔다. 부서진 산악이 다시 솟아오르고 갈라진 대지가 봉합되었다. 수만 번의 죽음과 비명이 역사 속으로 묻혔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절대적인 어둠이 걷히고 익숙하지만 낯선 빛이 그를 감쌌다. 그것은 태양의 빛이었다.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100년 전의 맑은 햇살. 여몽의 의식이 빠르게 가라앉았다. 이제 그는 강호의 전설, 천검이 아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름 없는 잡초 같은 건게. 하지만 그 가슴 속에는 멸망을 본 눈과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서리빨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눈을 떠라, 여몽. 네 남은 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눈부신 백색의 빛이 소용돌이치며 시야를 가득 채우던 세계가 어느새 희미해지고 대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하고 곰팡내 나는 냄새가 의식을 담당했다. 육신이 소멸되어 공주에 흩어진다는 감각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딱딱하고 불편한 바닥에 등이 닿는 둔탁한 감각이 뼛속까지 전해진다. 여몽은 무겁게 내려앉은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린다. 그곳은 붕괴하는 열두 경계의 현장도 사그라드는 전쟁터의 참상도 아니었다. 낡고 텅 빈 창고, 천장 틈새로 쏟아지는 잿빛 햇살 아래 부유하는 먼지들이 마치 세월의 잔재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뛴다. 뜨거운 피가 흐른다. 생명력이 비록 미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여기는 독소리가 걸걸하다. 마치 깊은 동굴 안에서 물이 떨어지는 듯한 중저음의 바이브레이션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갈증과 피로만이 묻어났다. 여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다. 그것은 굳은 살이 박혀있고 거칠지만 아직 강철과 같은 단단함을 얻지 못한 어린 소년의 손이었다. 살아있다. 아니, 육신이 다시 생겨났다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창고 아래 울려 퍼진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마황을 처단하고 열두 경계를 막기 위해 모든 생명력을 불태운 기억이 생생한데 정작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100년 전의 기억과 겹쳐진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 여몽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영혼의 깊은 곳에는 수만 번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와 친구들의 죽음, 그리고 끝내 지키지 못한 후회들이 지체만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몸을 흐르는 기운은 보잘것없는 잡초와도 같았다. 단숨에 바위를 가르고 강을 가를 수 있는 천검의 힘은 온데간데 없다. 단전의 고인 기운이 이토록 옅었던가. 이건 외문 제자 수준도 되지 않는군.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벽에 기대어 있던 낡은 동경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표면은 시간의 때와 오물 때문에 흐릿했지만 그 안에 비친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갈라진 입술, 흙먼지가 묻은 뺨, 그리고 아직 세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앳된 얼굴. 하지만 유독 눈동자만큼은 달랐다. 거울 속의 소년은 여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년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100년의 세월을 품은 노호와도 같은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잡초 같은 약한 소년의 눈이 아니라 멸망을 직시하고 돌아온 구원자의 눈이었다. 다시 이 얼굴로 100년 전의 그날로 돌아온 건가?
그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손을 뻗어 차가운 유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움이 현실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과거의 자신은 힘을 갈구하며 강호의 정점에 서겠다고 꿈꾸었었다. 하지만 이제 아는 것이다. 정점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내가 휘두른 검으로 수많은 생명을 재웠고 그 원한이 결국 경계를 무너뜨렸지. 힘으로 악을 멸하는 것, 그건 해답이 아니었어. 여몽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게 쥐어진 주먹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억눌린 결이었다. 하늘이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단순한 인생의 역전을 위한 것이라 믿지 않는다. 검계의 붕괴, 제갈가의 멸망, 마황의 탄생.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 이제 막 그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어. 창고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발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를 희미한 소음들이 낡은 문틈 사이로 새어들어왔다. 그 소리들은 예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세상의 소리였지만 지금 여몽의 귀에는 지키고 향해야 할 소중한 생명들의 숨소리처럼 들려왔다. 이번에는 다르다. 사륙이 아닌 구원의 길을 걷겠다. 원죄라 할지라도 그 뿌리를 잘라내는 대신 말려 죽일 것이다. 여몽은 창고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녹슨 목검을 집어들었다. 무겁다. 예전이라면 휘두르기조차 버거웠을 묵직한 나무 조각이 지금은 그에게 있어 세상을 바로잡을 유일한 도구처럼 느껴졌다. 내 육신은 약해졌어. 하지만 내 영혼은, 그리고 내 안에 담긴 수만 가지 모공과 미래의 지식은 그대로야.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목검을 허공에 겨누었다. 완벽한 자세는 아니었다. 약한 근육이 따라주지 않아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검 끝에서 뻗어나오는 기운은 예전의 천검유문 그 이상이었다. 잡초 같은 소년의 껍데기를 쓴 전설적인 여운의 갑성. 돌아온 나를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건 나다. 기다려라, 이 세상. 그리고 미래의 적들이여. 창고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며 밖에 세상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여몽의 얼굴을 비췄다. 눈부신 빛 속에서 그의 눈동자만이 더욱 치열하게 빛났다. 비틀린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과거의 자신이 짊어지지 못했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멸망의 열두 경계를 넘은 자가 다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밝은 창고의 문턱을 넘어서자 눈부신 햇살이 시야를 가득 메운다. 100년이라는 긴 암흑을 지나온 여몽의 눈동자에 그 빛이 꽂힌다. 찌릿한 통증과 함께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잡초가 무성한 연못의 뒤뜰, 멀리서 들려오는 문도들의 기합 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잠시 귓가를 찌르는 거친 고함 소리에 의해 깨진다. 연무원 구석, 나무 그늘 진 곳으로 몸을 돌린다. 그곳에는 문복이 해져빠진 여몽과 같은 외문제자 2명이 바지를 축혀 입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다. 그들을 둘러싼 것은 인근의 소문난 무례배 문파, 철표권의 제자들이다. 검을 든 3명의 무인이 보이죽거리며 위협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야, 이 쥐새끼들아. 아까 우리 형님 길을 막은 건 실수라고? 아니, 건방지게 눈가를 돌렸다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다. 눈이 띄어서. 아니, 발이 꼬여서. 발이 꼬여서 눈이 굴러갔어? 얘들아, 이게 말이 되냐? 웃기지 말라고. 이런 하찮은 놈들한테도 배울 점이 있네. 얼마나 뻔뻔할 수 있는지. 철표권 제자이가 허리춤에서 튕긴 칼자루가 챈 하는 맑은 소리를 낸다.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칼날의 외문 제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간다. 100년 전의 여몽이라면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 그들의 목을 쳐버렸을 것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정,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한 연민. 하지만 지금 여몽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다. 배운다는 건 고통을 통해서만 배워지는 법이야. 니네 다리 중 한 군데만 부러뜨려줄게. 대신 어디 부러뜨릴지는 맘대로 정하지. 철표권 제자 일이 검을 높이 치켜든다. 외문 제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한다. 검이 떨어지려는 찰나 바람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검날이 멈춘다. 아니,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검을 든 팔이 허공에 떠버린 것이다. 왜 팔이 안 내려가? 어느새 그들 사이로 한 소년이 서 있다. 낡고 름한 옷차림, 그러나 그 어깨는 묵직한 바위처럼 단단해 보인다. 여몽이다.
그는 땅에 떨어진 작은 가지를 집어들고 있었다. 그 가지 하나로 철표권 제자의 팔을 들어 올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팔의 혈도를 정확히 찌르고 있는 중이었다. 무거운 칼을 어린아이의 다리 위에 내려뜨리고 싶었나? 허몽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에서 물이 뚝뚝 털어지는 듯했다. 저음의 공명이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른다. 철표권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팔은 여전히 여몽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인연이 뭐야? 어디서 기어나온 쥐새끼가 건방지게 형님을 놔! 두 번째 제자가 홧김에 검을 뽑아 여몽의 허리를 베어들었다. 건풍이 살을 내는 소리를 내며 다가온다. 여몽은 눈길 쫓아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왼손에 검집을 아주 살짝 겨우 며칠만 뒤로 빼는 듯한 동작을 취했을 뿐이다. 하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는 충격이 퍼졌다. 두 번째 제자의 검은 여몽의 허리에 닿기도 전에 뒤로 튕겨나갔고 그 반동에 검을 쥔 손목이 비틀리며 검이 땅에 떨어졌다. 기의 파동이 칼날을 타고 올라가 손목의 힘줄을 마비시킨 것이다. 여몽은 칼을 뽑지 않았다. 칼을 거두는 것,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내 손이. 나머지 세 번째 제자는 겁에 질려 엉거주춤하며 여몽을 노려보았다. 상대는 소년일 뿐인데 눈앞에 선 존재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았다. 그 눈빛에는 살기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그들을 보는 듯한 안개 낀 계곡을 바라보는 듯한 텅 빈 눈.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죽이고 싶어서 칼을 든다면 너희는 무리민이 아니라 그저 살인자일 뿐이지. 너 대체 누구야? 고수인가? 내 형들 손목을 보니 일반적인 내공이 아니야. 어떤 문파 소속이지? 이름 없는 잡초일 뿐이다. 하지만 내 놈들이 그 잡초에 밟혀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건 알아두는 게 좋을 거다. 여몽이 들고 있던 가지를 철컥하고 내려놓는다. 그러자 마법을 푼 것처럼 철표권 제자 일의 팔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들의 힘이 통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 그들은 탐욕스러운 짐승이 맹수를 만난 것처럼 꼬리를 말고 도망칠 기회만 엿보았다. 잠깐, 우리가 잘못했어. 이 자리 비켜줄게. 제발 살려줘. 돌아가서 전해라.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무공의 높음이 아님을. 그리고 내 칼이 너희 목덜미에 닿을 때까지는 너희는 검을 들 자격이 없다고. 세 명의 무릎에는 쓰러진 동료를 부축하고도는 얼른 자취를 감췄다. 먼지를 잃으며 도망치는 뒷모습이 비참해 보였다. 여몽은 그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100년 전이라면 그냥 죽여서 강호의 기후를 바로잡았을 테지만 죽음은 또 다른 원한을 낳고 그 원한이 경계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죽이는 건 쉽다. 하지만 살려두고 굴복시키는 건 훨씬 어렵군. 이게 구원이라는 길인가? 꽤나 험난한 길이야. 여몽은 고개를 돌려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려있는 외문 제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몽을 향한 경외심보다는 미지의 괴물을 보는 듯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몽은 그 시선이 아릿했다. 영웅... 너 방금 뭐 한 거야? 죽일 뻔했잖아. 저 사람들이 철표권 제자인데 우리 문파에 공격을 끼치면 어떡해? 걱정 마. 그들은 이제 너희에게 관심조차 쏟지 못할 거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친 곳은 없나? 제자들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여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굳살이 잡히지 않은 어린 손. 하지만 이 손 안에는 수만 번의 사륙을 겪어낸 영혼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다. 칼을 뽑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기적. 그것은 단순히 무공이 뛰어나서가 아니었다. 나의 심장을 찌르는 것은 난도라 해도 상대의 공포를 찔러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 또한 검의 일종이다. 살인검에서 살생검으로 비록 씁쓸한 맛이 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그때 멀리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세상 모든 것을 연극 무대 위의 소품으로 여기는 듯한 차가우면서도 아름다운 눈매. 호! 철표권의 쓰레기들 칼을 뽑지 않고 쫓아버리다니 재미있는 잡초가 자랐네. 아니면 독초인가? 당궁새는 부채를 살짝 접으며 나무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맑고 투명한 고음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여몽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모르는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창고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시작이다.
멸망으로 가는 12경계를 나 하나의 검으로 다시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소년의 등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잡초 같은 소년 영웅의 첫 번째 선택은 칼을 거두는 것이었다. 그것이 강호의 역사를 바꾸는 작은 지진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철폈건 문파의 제자들이 도망치는 뒷모습을 핏빛으로 물들인다. 여몽은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곳을 응시한다. 방금 전의 제압은 완벽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 구석, 여운의 깊은 곳에서는 날카로운 경종이 울리고 있다. 마치 오래된 흉터가 쑤시듯 미세하지만 분명한 기시감. 그 눈빛이었다. 단순히 패배에 분노하거나 담담한 기색이 없었어. 공포조차 없었지.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되는 꼭두각시처럼 멍한 눈동자 속에 서려있던 건 여몽의 시선이 자신의 손등으로 향한다. 가늘고 긴 검객의 손.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힘이 없는 과거의 육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저 미세한 악취를. 학이다. 하지만 이 시대의 강호에 이렇게 짙은 마기를 풍기는 자들이 있었나? 마왕이 나타나기 전이라면 불가능해.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시작된 것인가? 밤이 깊어간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은 시각. 여몽은 낡은 창고의 문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다. 100년의 전장을 누빈 영혼이 이 세상의 공기를 타는 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들이 간 곳이 어딘지를. 바람의 흐름이 역전되는 지점, 흙의 냄새 아래 가려진 비릿한 피 냄새. 서쪽 숲, 패절 입구 조리원. 동장 하나 쓸쓸한 절터, 태절의 뒷뜰, 고목나무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늘어선 그곳에 검은 그림자들이 모여 있었다. 아까 도망쳤던 철표권의 제자 셋,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검을 로브를 뒤집어 쓴 정체불명의 인물, 그리고 그 뒤에서 꿈틀거리는 짐승 같지 않은 짐승. 대인님, 놈들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저희가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잡초 같은 녀석이 쓴 검법이 기려 없는 변명이다. 너희들의 임무는 문 내부의 허점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씨앗을 심는 것. 실패했느냐? 아니야, 씨앗은 분명히 심어놨습니다. 그 녀석의 등 뒤에 그가 모르는 사이에요. 하지만 그 녀석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서. 나무 껍질에 몸을 숨긴 채 여몽의 눈동자가 가늘어진다? 씨앗이라 과거의 기억에 없던 단어. 하지만 그 의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마족의 하급 종족을 인간의 육체에 기생시켜 천천히 영혼을 잠식하고 조종하던 치욕스러운 방법. 예사롭지 않더라. 눈이 높은 주제. 그럼 이 흉물이 좋아할지도 모르겠구나. 굶주린 직어가 맛있는 밥감을 찾은 셈이니. 결사원의 손짓에 그림자 속에서 기괴한 형체가 기어나온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팔은 거미의 다리처럼 뻗어있고 피부는 썩은 물처럼 끈적거리는 하급 마족, 직어. 그것이 끈적한 침을 흘리며 여몽의 숨소리가 들려올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냠냠, 생명력, 신선한, 영혼, 냄새, 나나. 우와! 대인님, 그게 우리 쪽으로 오는데요. 잡아주세요. 상어는 순식간에 일그러진다. 결사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뒷걸음질 친다. 그는 이 제자들을 버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미친 짐승의 소란으로 덮어씌울 계획인 것이다. 여몽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멸망이 시초했다. 하나의 작은 사고가 하나의 실종 사건에 쌓여 막역을 열어젖히는. 허락하지 않겠어. 이 땅에 다시는 지옥문을 열게 둘 수 없다. 여몽의 손이 허리춤엔 나무 검을 잡는다. 고작 나무로 만든 연습용 검이다. 하지만 그에게 담긴 것은 100년 전 모공의 정수. 그는 뛰어나가지 않았다. 숨을 죽이고 어둠에 녹아든 채 그림자를 타고 직어의 배후로 이동했다. 이 기운은 누구냐? 결사원이 외치는 순간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이 있었다. 은밀하고 치명적이며 사리가 없는 검격.
여몽의 검은 직어의 목을 노리지 않고 그것을 조종하던 결사원의 손목을 그리고 직어의 기운을 연결하는 실을 정확히 베어냈다. 으아, 내 다리, 곰은 누구냐? 나타나. 직어는 연결이 끊기자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바닥을 뒹군다. 여몽은 그 틈을 타 철표권, 제자들의 명치열을 정확히 질러 기절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주하려는 결사원의 앞을 막아섰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나무 그늘 아래. 이곳은 네가 놀던 장난감 상자가 아니다. 물러가라. 너 그냥 외번제자잖아. 어떻게 내 마우스를 끊었지? 누구의 편이냐? 성파의 놈들인가? 편? 그런 건 없다. 나는 다만 너희가 꾸민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리러 왔을 뿐. 결사원은 공포에 질려 최대한의 마력을 끌어모으려 했지만 여몽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검이 춤을 추었다. 쇠를 긁는 듯한 금속성의 소음과 함께 결사원의 명치가 정확히 찔렸다. 치명상이 아니었다. 마력을 쓰지 못할 만큼의 정확한 타격. 이게 무슨 모공인가? 기운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결사원이 쓰러지자 여몽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다. 하지만 흔적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완범하게 위장할 수 있는 방법, 정보전. 그것이 지금 그에게 필요한 무기였다. 마족의 습격으로 보여야 해. 결사의 존재는 드러나면 안 돼. 문파가 전면전에 돌입하면 오히려 어수선해져 틈이 생길 테니까. 직어의 시체를 저쪽 절벽 아래로. 그리고 놈들의 몸에 흉기의 흔적을 남겨야겠군. 여몽은 빠르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이미 시체가 된 직어를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고 기절해 있는 철표권 제자들의 검을 이용해 서로의 옷을 찢고 상처를 입힌 뒤 야수의 발톱 자국을 흉내냈다. 너희는 오늘 산짐승을 만나 죽을 뻔했다. 기억해라. 그것이 진실이다. 마지막으로 결사원의 품에서 나온 문파의 내부 지도와 비문을 거두어들었다. 불태워 버릴 수도 있었지만 적이 누구이며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정리되자 자취를 감췄다. 단바람이 불어온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해진 패절.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희미한 피냄새와 어둠의 기운이 배어 있었다. 여몽은 높은 나무 위에 올라 멀리 동이 트는 곳을 기다리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이것이 시작이야. 사륙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닌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지키는 일. 열두 경계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이 모든 악의 뿌리를 끊어주겠다. 뒤에 검능동자에 아침 해의 첫 번째 빛이 반사된다. 그 빛은 차갑지만 그 어떤 불꽃보다도 뜨거운 의지를 담고 있었다. 구원을 향한 천검의 길고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 끝이 핏빛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산들의 실루엣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시각. 절벽 위에 한 사람의 소년이 서 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의 낡은 도포를 휘날리고 따치 않은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감싼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떠오르는 태양을 응시한다. 그의 눈동자에는 갓 태어난 아침 햇살보다 더 뜨겁고 동시에 깊은 심연보다 더 차가운 빛이 서려 있다. 이 빛 100년 만에 다시 보는 아침이구나? 여몽은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본다. 거칠고 터진 노인의 손이 아닌 탄력 있고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젊은 손이다. 하지만 이 손에 깃든 영혼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수없이 넘나들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그리고 다시 꽉 쥐어본다.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자 약하다고만 여겨졌던 이 육신 속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의 파문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난다. 단단하다. 아직 투박하고 연마되지 않은 원석과 같다. 하지만 이 안에는 세상을 뒤엎을 뿔길이 꿈틀거리고 있어. 이것이 나의 시간이다. 다시 시작된 시간. 그의 시선이 절벽 아래 펼쳐진 문파의 전경을 향한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엌, 훈련장에서 아침 운동을 시작하는 제자들의 작은 웅성거림. 평화롭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비극도 마황의 그림자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침이다. 하지만 여몽의 내리에는 이 평화가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불과 몇 달 뒤 닥쳐올 제갈가의 멸망, 황제의 사절이 들이닥쳐 그리고 숨어있는 마족들의 만행. 들리는가?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비명으로 바뀔 그 소리들이
나는 듣고 있어. 그들이 죽어가면서 내 이름을 부르던 절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들을. 과거의 기억이 환청처럼 고막을 때린다. 천검이라 불리며 수많은 적을 베어 넘겼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던 저들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폐부 깊숙이 박힌 한숨을 토해내듯 길고 무거운 내뱉음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진다. 다는 그랬지. 내 칼이 세상의 모든 악을 끊어버리면 구원이 올 줄 알았어. 마함을 죽이면, 강호의 녹들을 쓸어버리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지. 하지만 바보 같은 짓이었다. 악을 죽이는 것으로 악이 끝나지 않아. 인간의 욕망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법이니까. 태양이 수평선을 넘어선다. 강렬한 빗줄기가 여몽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춘다. 그는 눈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눈부신 빛 속으로 몸을 맡긴다. 육신이 소멸되던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그 뜨거움이 다시 이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파괴의 불길이 아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운명을 녹이고 다시금 희망이라는 씨앗을 틔우는 불길이다. 일무로 악을 멸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죽어서야 알았다. 원죄는 욕망에서 비롯되고 그 욕망은 공포에서 싹튼다. 공포 없는 세상, 그것이 내가 찾아야 할 진정한 길이야. 여몽은 허리에 차고 있는 낡고 녹슨 검자루를 어루만진다. 과거에 그는 이 검을 적을 죽이는 도구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검의 날은 적을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열기 위한 것이다. 흐트러진 운명의 톱니바퀴를 멈추고 잘못된 길을 들어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여, 멈춰라. 그의 목소리는 절벽을 타고 산울림이 되어 퍼져나간다. 마치 깨어난 마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위압감과 구원의 사도가 나타나 선포하는 듯한 성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목소리다. 그의 주변으로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그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친다. 타이가의 몰락, 막을 내릴 것이다. 숨어있는 쥐새끼들의 음모, 내가 밝혀내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죽어갔던 그들이여, 지켜보라. 이번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는 지난 100년의 세월을 뇌리에 불지른다. 고통, 슬픔, 분노, 그리고 후회. 그 모든 감정을 연료 삼아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만든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멸망으로 치닫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내 칼은 적이 아니다. 이 세상이 나아갈 길이 되어주겠다. 사륙이 아닌 고원이라는 전대미문의 길을 걷겠다. 그것이 천검 여몽이 다시 살아난 이유이자 이 세계에 남겨진 마지막 숙제니까. 마침내 태양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 여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절벽 아래의 마을을 덮는 듯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이 세상을 지키려 하듯. 그는 천천히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이 맞물리는 소리가 바람 소리 속에 섞여 들린다. 가자, 운명을 바꾸러. 거몽의 몸이 움직인다. 절벽 위에서 문파로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그 한 걸음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무게를 싣고 있다. 멸망의 12경계를 넘어 구원이라는 새로운 전설의 첫 페이지가 오늘 이 아침에 쓰여진다. 화면이 서서히 올라가며 그가 내려가는 뒷모습과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이 한 프레임에 담긴다. 거대한 서사시에 막이 이제 막 오르는 것이다.